빠니부틀님이 한 명언이 있어요. 이건 심금을 울리는 말인데 이건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아제르바이잔 이제 기름 먹고 공부부터 배웠을 때 자기소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자기소개 하시면 노래 그랬다는데 유튜브에서 빡세게 세계여행 빠니보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빠니보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지금은 지금 지금 600명이 있어요. 10,000명이 됐으면 10명이 저보다 많을 수 있다. 저도 지금 10만 명이 10만 명 드실 수도 있고 그거를 굳이 600명의 사람한테 빈말로 하지 않았다고. 국가 200명 때 그게 내 최대치인도였어. 저도 이 정도면 더 이상 아마 그러니까 난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심지어 저한테 자기들이 고정도 달라고 했고 뒤에 끝나고 영상을 링크 넣어달라고 해서 제가 안 넣었거든요. 왜냐면 넣어봐야 내 거를 누가 보니까 진짜 조회수 내 거 200씩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정말 재발견된 명언이야. 그때 몰랐는데 재발견 그때는 그냥 별 재밌지 않겠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쩌면 좀 신경 시간이 아닌가. 계속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대학로에서 있으면서 연봉 300, 1년 연봉 300을 아주 행복해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배우가 될 수 없어.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몰두하고 공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주변에서 자기를 찾게 돼요. 잘하니까. 인지도는 이제 조금씩 쌓고 있는데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연재를 하고 아버지 이제 저 암 걸리셔서 폐암 걸리셔서 나도 살아계셨으면 나도 이게 좀 좋은 거 많이 좀 했. 지금은 돈을 버니까 이게 돈을 한 번도 아버지한테 돈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좀 한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좀 더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살아계셨으면 좋은데도 좀 같이 아버지 좋아하시는 낚시도 같이 하고 술이라도 같이 하냐고 또 술도 먹고 싶고 좀 아버지랑 좀 친구처럼 이렇게 좀 같이 지내고 아버지 뭐 좋아하시는 거 좀 사드리고 왜냐면 나는 아버지한테 계속 받기만 했으니까 나는 혹시 엄마도 살아있었으면 나도 좀 뭐 해줬으면 제가 하는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20대인데 천적이 30대는 배로 많아요. 그리고 40대는 그 배에 배가 많아요. 그리고 50대는 모든 것이 다 천적이에요. 건강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돼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안주를 하기 시작하면 안주를 하고 안정되고 상처 안 받으려고 숨고 가만한 곳만 쫓아다니다 보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멸종될 수 있어요. 천적의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죠. 혹시 역경 있고 걱정 있는 분들은 제가 미리 축하드릴게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날개를 가지고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역경, 20대의 역경, 좋은 날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말 있죠.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릴 수 없다. 꿈꾸는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는 사람,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얻은 실패는 그거는 곧 성공이다. 김대우가 생각하는 조언 어디이다? 남 탓하지 마. 남 탓하지 말고 물론 남들이 나한테 내가 사는데 좀 약간 그러니까 탓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힘들면 조금 뭐 남들한테 의지하거나 생각하게 돼. 얘 나 아무도 안 도와줘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 이게 되게 처음에 이제 신인 때 단역 이렇게 나갔을 때 그래서 한날은 귀신 이 역할을 하는 일은 또 따로 있었어. 저는 소복을 입고 그 씬을 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 내려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버스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 스텝한테 뭐 하는 거냐, 왜 나를 안 태우고 갔냐 했더니 단역 배우 한 명 때문에 이 큰 버스를 돌려서 다시 갈 수는 없다, 마을 버스를 타고 오라는 거예요. 힘이 없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마을 버스를 타고 했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집에 왔는데 무시하고 나 이러면 간둘 거다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날 이제 친했던 선배한테 얘기를 했죠. 그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그 스텝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상처를 받냐. 너의 꿈은 그 스텝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개그맨이 되는 게 네 꿈인데 왜 그 과정 중에 그 꿈과는 상관이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괜히 핑계대서 이 일을 간두려고 하느냐. 네 꿈이 개그맨이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것도 겪어야지 네가 유명한 개그맨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30이 되는 시점이라 저보다 먼저 살고 있는 인생 선배로서 30대를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나도 잘 못 세우고
나도 몰라. 그냥 뭐 예전에는 나도 약간 이 일이 전부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내 눈앞에 있는 펼쳐지는 이 순간들을 막 놓친 게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그게 쉴 때 보니까 좀 슬프더라고. 내가 막 맞아요. 뭔가 좀 아쉬운 거야, 그 시간들이.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가족들이랑 더 많이 사랑하고, 친구들이랑 더 많이 웃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특히 20대에는 찌질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객관적으로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감정, 내 감정들을 포함해서. 그때 보이는 내 장점이 진짜 장점이고 그때 보이는 내 단점이 진짜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다림질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결국 늦지가 않아요. 그런데 20대부터 그거를 너무 다림질을 해놓기 시작하면 그냥 고급형 기성품 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냥 되게 적당하게 무난한 사람이고 사람 좋아. 그렇지만 어딘가서 꼭 필요한 사람일까? 그거는 아닌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20대 때 여러분 또래 사이에서 멋있어 보이려는 무언가에 갇혀서 지금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떤 재료들을 털어내고 있거나 거세해버리고 있는 그런 행동을 결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인생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든 거기서 작은 부분이라도 긍정적인 걸 찾아서 그걸 그냥 좋은 일로 만들었어 하면 그 습관을 계속 했거든. 근데 그게 도움이 너무 많이 돼. 내가 손을 다쳤어. 그러면 사람들은 아씨 이 운동 어떻게 하나. 근데 아니야. 손을 다쳤으니까 내가 그동안 좀 싫어했던 다리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이런다고 희망이 없는 얼굴. 여보 나 좀 힘드네. 솔직히 너무 힘들다.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왔는데 쉽지 않죠. 한마디만 해주고서 얼굴 표정 쓰면서 얼굴 표정이 관건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라고만 하면 돼요. 근데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전체 얼굴 쓰시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보여드려요. 저는 힘들지. 여보 힘들지. 이러면 남편은 속으로 엄청 고마워요. 근데 한국 남자들 고맙다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고맙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내가 장가는 근데 한국의 와이프들이 이런 평상시 잘 모르잖아요. 남편 힘들다는데 여보 나 좀 힘드네.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남편들이 와이프하고 나오가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솔루션인 거야. 해결을 하는 거야. 모든 것들이 그 인생이 솔루션인 것 같아 나는. 오늘도 뭐 이걸 입어야 되나? 입는 게 해결이면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최선 다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보면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야 쟤는 저렇게 인생을 살면 어떡해. 나한테 피해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정죄할 수 없는 거지. 야단칠 수 없고.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남한테 피해 안 준다는 게.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특히 우리 같은 뮤지션들은. 웃지만 어금니를 꼭 깨물고 무언가를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는 만큼 똑똑하고 하는 만큼 되는 거야. 일이라는 건 대부분 공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천재도 아니고 1등을 한 적도 없지만 많이 공부하고 많이 준비하면 모든 상황이 나한테 죽을 때까지 불리하지만은 않거든. 내가 살면서 나는 내 장점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야. 단점에 매여 있지 않아요. 어차피 난 장점과 단점이 있어. 그걸로 내가 구성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단점을 잊어버리진 않지. 근데 단점을 내가 이를테면 갱신하거나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 장점을 확대시키고 장점을 좀 더 나은 면으로,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여요. 내 단점이 이를테면 내가 성장하거나 내가 내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나의 발목을 잡으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아쉬움이나 단점을 내가 살면서 노력하는 10가지, 10이 있다 치면 10에서 2 이상이 넘게 하진 않아요. 이거 하나를 보완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좋은 면을 더 확대하고 키워가는 게 나한테는 그냥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핑퐁 생각을 되게 옛날에는 제가 강호동 씨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글쎄요. 되게 제가 인간적으로 막 알고 싶거나 다가가고 싶고
나쁜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길고 유명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어려서 갓 입봉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인연이 끊길 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어제 녹화하면서 가만히 그 형이 이렇게 노랗게 분장을 하고 저기서 코끼리 코를 돌고 있는데 아 맞아 저 형이 옛날엔 뭐였지? 나랑 1박 2일도 했지. 그럼 그 전에 뭐였지? 그 전에 씨름 선수였었지.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연예계로 들어왔다가 뭐 고생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국민 MC가 되시고 뭐 재석이 형과 막 같이 어쨌든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네.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아 나도 참 저렇게 되고 싶다.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다는 걸 이상하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일 많이 혼났던 게 떠든다고. 혼났던 명분이 나중에 TV에 나온 사람이 됐더니 분명히 난 떠들어서 혼났었는데 그 애를 여기다 갖다 놨더니 떠드는데 칭찬을 주더라고요. 떠드는데 돈을 주고. 나는 똑같은데 내가 어디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홍 회장님께서는 이제 28살로 돌아가면 다른 일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강사를 계속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내 꿈이 약간 흔들리면서 어쩔 수 없었고 근데 되돌아보니까 진짜 나의 그런 꿈과 그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어. 그건 안 되다. 특히 온라인 강의를 세계 최초로 메가스터디가 상용했지만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된 목적도 대치동 강의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이거였는데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기에 내가 좋은 글씨를 그렇게 쓰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젊을 때 가졌던 내 꿈과 그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차라리 아마 사람들을 찾고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맥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짧게 보면 좋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될 때는 도와주죠. 진짜 친구는 당연히 힘들 때도 도와주겠지만 내 일이랑 내 공부할 게 아니면 주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 몸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쓰시고 인맥은 짧게 보면 도움이 되지만 길게 보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맥 쌓고 술자리에 같이 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시간 보내는 일 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추천드리는 거죠. 성공한 위치에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뭘 잘하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길게 보시고 사람들 만나는 시간 쓰고 몸을 쓰고 건강 실력을 미치고 성실하게 노력하시고 준비하시고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크게 꼬꾸라져서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접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던 게 BTS였어요. 방탄소년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자신이 없는 거냐? 아니 이 멤버들은 너무 자신 있다. 근데 왜 그만하려고? 아니 빚이 이게 통상을 초월하는 빚인데 빚이 100년씩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사장 누나가 그러더라고. 쇼가 이미 너 이 돈 네 능력으로 못 갚아. 근데 이 팀 1년 해봤자 엄청 빚지지 않아. 못 갚는 건 똑같아. 어차피 이렇게 그렇죠. 80억이 그 뒷자리가 1이나 2나 120억이나 150억이나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자신 있으면 해보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지만 네가 책임질 문제니 내가 해라 말하면 못해. 근데 이제 고민해봤는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 믿을까 하나 갖고 아가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투자한 사람이야.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믿음을 주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포기할 거야? 나한테 이렇게 욕먹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거 이러다가 진짜 당신 이러다가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어? 이거 못 이겨내면 아무것도 안 돼. 어? 다 안 바뀐데 안 쪽팔려?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어? 보라듯이 한번 바뀌고 싶지 않아? 맞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가 도저히 안 변해라는 걸 그런 기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 계속 얻어야 돼요, 영감을. 이게 또 직업이고 매 순간 다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죠. 이런 질문 받았을 때 항상 괴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괴물이 희생자를 운반하잖아요. 납치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가 사실은 괴물 영화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유괴 영화예요. 유괴범이 괴물인 거지 근데.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플롯의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 그냥 디스커버리 채널 보는데 그 펠리컨이 나오더라고요. 펠리컨이 물고기를 운반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괴물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플롯이 막 새끼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아이디어는 결국은 다 우연히 그냥 그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상 하루에도 그런 수백 번의 찬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캐치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영감은 도처에 이미 널려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중학교 때 친구가 별로 없었어. 친구가 없어 봤던 적이 있고 약간 나를 싫어한 거를 내가 느껴본 적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사실 내가 못났고의 의미가 아니라 난 지금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 난 많이 생겼거든. 이것도 나는 하나의 사회생활인데 난 내가 일을 하면서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남게 된 것 같아. 힘들지 말고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그냥 항상 좋은 일,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가서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내가 딱 그랬지. 이게 사는데 내가 비록 지금 돈이 없지만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뭐 한 월에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벌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결혼 안 한다는 전제하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딱 하니까 친구가 네가 돈을 안 벌어봐서 그런다. 자기 아는 누가 연봉 1억이 넘는데 그 단계 안 가고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진짜 너무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도 알 것 같은데 왜 굳이 돈을 벌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그런 분이 연봉 1억 수치 넘거든요. 해보니까 알겠어. 그때 내가 말했던 게 맞는 거야. 어느 일정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데 저녁에 한 번이 많이 필요하겠니? 그게 아니라면 나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가끔 스팀 케이크 사고 게임기 사고 그 정도의 돈만 벌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시점 마지막에 명분을 안 받고 뛰셨었어요? 마지막 해야 되나 다른 이유가 없이 감사하는 마음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해는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제 사비를 얹어서 못해서 오늘 저도 지금 자녀들에서 기부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제가 잘하는 잘못한 이걸 떠나서 그냥 저처럼 조금 알려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저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한다니까 더 좀 확산될 수 있었으면 그랬어. 백수 안 해보셨죠? 네? 해봤어요? 처갓집에서 전화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은 그런 결정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나가 사업하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5천만 원을 주길래 5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우리 그룹의 지주회사. 근데 뭐를 하려고 차린 게 아니라 일단 차린 거예요. 그래서 늘 뭐 할 거냐고 쳐다보고만 있는데 내가 뭐 할 게 있었으면 진작 했지. 백수 된 다음에 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바이오텍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알았으면 몰라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쭉 보니까 건물 좀 있고 그러길래 만만해 보여서 그래 바이오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되게 연연하거든. 되게 신경 쓰이고 되게 상처받아. 꿋하게 해. 나는 악플 때문에 내가 무너져서 운 적은 없어. 난 그게 너무 마음에 근데 여자한테 그쪽 악플은 좀 쉐신 것 같아. 그런 거잖아. 악플이라는 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건데 난 너무 쿨하게 얘기해버렸지만 상처는 된다니까. 근데 야 이 상처 줬다라고 만족감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지만 당연히 상처가 되지. 그렇죠. 그랬구나. 중요한 거는 또 지나가고 다음 경기가 있다라는 거. 내가 어려서부터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다는 그 감사함, 행복감. 감사하는 순간 행복은 나오는 거니까 그건 과찬이시고요. 어려서 이제 똑똑하게 이제 했는데 그건 운동장에서뿐만 아니라 이 바깥 생활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잘 둘러보고 보살필 줄 알아야 된다.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 네. 그리고 네가 은퇴하고 나면 너 이름 석자 불러주는 사람 없고 절대 너 찾는 사람 없다. 항상 겸손한 태도가 가장 첫 번째다라는 얘기는 좀 해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제가 뭐라고 저도 감정이 있고 저도 못된 면이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막 나오려는데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이 다치겠지라는 걸 알잖아. 그런 말을 조금 순화시켜서 서로가 서로한테 끊임없이 저는 노력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지켜나가면 진짜 가게 살 수 있잖아. 25살이라고 했죠. 제가 25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형이 어렸을 때 귓병을 앓아가지고 그래서 말을 배우질 못하고 듣질 못하니까 말을 못하면 이제 청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찍 병원에 못 갔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화병을 당신 스스로 키웠죠. 술, 담배를 전혀 안 했는데도 그 화병 때문에 점점 그게 누적돼가지고 50대 중반에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엄마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라고 잔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술 먹고 사고치고 술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 모든 게 엄마랑 빨리 이별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발악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너무 좋지 않냐? 왜냐면은 뭐 어떤 어른들은 불편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난 그 아름다웠던 그 추억들이 채 부정하고 사는 건 너무 후진 것 같은 거지. 그래, 맞아. 나도 그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다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아. 맞아. 이건 좀 내 속에서 나만 아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나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고 진짜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난 그때 나를 제대로 경멸하고 이거 이 새끼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새끼가 진짜 어디서 지금 네가 뭘 내가 내 스스로한테 욕을 진짜 많이 해. 그게 이제 나만의 어떤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하게 느껴지고 남들이 막 반겨주고 그다음에 인사해주고 하는데도 아무 인사할 줄 모르고 그때 자신을 경멸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난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봐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가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억 40만 원 벌 수 있지 않냐? 벌 수 있겠죠. 근데 그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미래를 한 달 뒤든 1년 뒤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오늘 딱 움직이고 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디자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늘 하기 힘든 일 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 사람은 그게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 우리가 그 운전하고 갔다가 기름 떨어져서 또 섰을 때 공장 직원이 나와서 최소한 유서까지 갈 수 있는 기름 넣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람들이 쉽게 전망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목지지 않는 것이 그런 주변 환경이나 사회 여건 자체는 충분하지 않은데 당장이라도 뭘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몰아세우기엔 저는 그거 엄청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 순간에 완벽하게 동화된 거니까. 저는 어떤 꿈이에요. 그 공연의 막바지에 우는 것. 슬픈 연기, 슬픈 생각해서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윤기 씨가 느꼈던 그거. 그 순간에 벅차서 평생 못 잊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그때 저는 좀 공연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지금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고 이거 여기서 이렇게 연습했었지 이렇게 하는 편이라서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오히려 한 데뷔하고 한 7년 막 이렇게 지난 후부터 긴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어릴 때가 제일 겁이 없고 점점 겁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속상하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힘든 거에 한 150배 정도 엄마가 힘들다. 나는 어리다라는 핑계로 엄마한테 짜증도 내고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어? 나 어린데? 라고 엄마한테라도 짜증을 낼 수 있고 한데 엄마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어느 순간 느낀 후부터는 진짜 정신을 나도 되게 똑바로 차리게 되더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는 뭐야? 내가 거기서 한 게 없는 거야. 편집된 걸 알잖아. 그러니까 더 얘기를 안 해. 그냥 나 혼자 귀신 마냥 떠돌아다니는 거. 갈 때는 야 우리 오늘은 한번 뭐라도 해보자. 딱 가.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야. 시간적인 싸움도 있었고 나도 적응 시간도 그치. 있었는데 그 적응 기간이 좀 나는 좀 길었던 거지. 거기 이제 그냥 그러고 되게 있는 많았구나. 그래서 나 진짜 안 맞는구나 하는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 시간을 지우고 싶진 않아. 그치, 그게 있어. 나한테는 되게 공부가 됐고 그리고 나한테 그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긴 해. 근데 다시 지운다기보다 좀 흐릿하게 하고 싶어. 거기 시간을 기억은 나지만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보다 배워야 될 거는 좀 냅둬놓고 지우고 싶은 건 더 지우고 하고 싶어하는 그 시기가 그때인 것 같아. 난 내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냥 혹시라도 내가 실패를 해도 빨리 해보고 싶다. 내가 더 지금보다 나이 들었을 때 그때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누나 같은 사람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 고마워. 나는 진짜 어제부터 엄청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참았거든? 무슨 일을 30년 넘게 하면 진짜 장인인데. 좋아해, 내가 연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 막 연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랑. 좀 더 좋아. 요즘은. 아, 진짜? 점점 더 좋아.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 내가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기고,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서 인간 문제에 이렇게 잘 안 부딪히는 것 같아, 전보다. 이제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해주는 것도 벌써, 제발 계속하게 해주세요. 신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너무 재밌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작품이 몇 개가 남았을까 막 이 생각하면 그래봐야 1년에 한 작품 아니면은 2년에 3작품이거든? 계속해도? 그래서 막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작품이 몇 개가 있을까? 뭐 이게 왜냐면 영원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 영희 씨가 오늘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여러 번 쓴 단어가 있어요. 열심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줬어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고 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영희 씨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는 부정 안 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해명을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맞는 그 분리가 되는 게 안 되는 거. 영희 씨가 나오셨던 논란이 됐던 방송을 꼼꼼히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그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희 씨가 영희 씨 내면을 좀 잘 파악해보면 그걸 통해 좀 힘이 많이 생겨요. 정말 하루도 맡겨진 이 일을 하기에도 바빴고 제가 뭐 개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렁증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거든요. 좀 한눈 팔지 않고 예전부터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방송이 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 어긋나고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진짜 단 한 번만 저에게 진짜 개그맨으로서 정말 기회를 주시면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때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줘도 내가 단 한마디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 Just do it. 그래. 그 말이 정말 잘 지은 말이야. 나 지금 형이 just do it이라고 지금 나도 진짜 너무 지금 살쪘다니. 괜찮은데? 아니 너무 괜찮은데 이거? Just do it. 너무 로망이다. 나이가. 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그치? 나이가. 그냥 진짜야. 그 말 좋잖아. Just do it. 그냥 해야 돼. 맞아. 이거저거 생각하잖아.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있잖아 그런 말이 있어. 산을 가고 싶으면 신발을 신으면 벌써 반이 해결돼. 내가 신발을 신으면 끝이야.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왜 나만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고 내 인생만 아픈 것 같고 그러는데 다 아파. 다 아프고 다 아쉬워. 하나하나 조금 하는 거는 그거 하는 것 같아. 하나씩 뭘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좀 나이 들으면서 붙잡지 않고 그래. 자꾸 내세우는 걸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헛소리를 좋아해요. 내가 낄낄거리는 거. 난 농담 잘하는 거를 좋아해. 나 웃고 살랬기 때문에.
진짜 인생은 진짜 한 번 살아볼 만을 해. 정말 재밌어 진짜. 젊었을 때는 노력 안 해도 되는데 늙으면 노력해야지 유지를 하지. 젊었을 때 반짝하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뭐 어떤 재주 때문에 아니면 미모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내 그거가 그냥 어떤 여자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20대 때 배우가 있어요. 30대 때 또 배우가 있어요. 느낄 수 있는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뭐지? 쓸쓸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쓸쓸하고 씁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게 인생인데 뭐. 50대의 저는 41살이었던 때를 떠올려요. 그때 한 선배와 점심을 함께 했었죠. 선배는 제 나이를 듣고는 너의 나이가 참 좋구나. 지금부터 10년이 정말 멋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힘든 시간을 겪을 때마다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시간이 흐른 뒤 51살이 된 어느 날 우연히 그 선배와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선배는 이번에도 말했죠. 이제 시작이야. 50대가 진짜로 멋진 시간이라고. 40대는 그저 준비 기간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선배 역시 자신보다 10살 위인 여성소설가 선배님으로부터 같은 조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후배들에게 그 말을 전해요.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멋진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과 영감을 주며 살아가죠.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못 들어오는 스케줄이었거든요. 밤을 새야 되는데 뒤로 밀리고 집에 10시쯤 들어와서 새벽 4시에 다시 나가야 되고 그냥 좀 이따 자꾸 거실로 나가는 거예요. 약간 또 좀 예민하니까 제가 딱 갔더니 거기 이제 쿠션에 딱 애를 또 다시 안았어요. 침대로 왔는데 갑자기 이제 막 약간 발작 같은 걸 살짝 하다가 이제 딱 눕더라고. 갑자기 제 무릎에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때 또 제가 좀 희한한 걸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그래도 강아지 나이에서는 그래도 오래 상고 많은 아픔 없이 얘가 그랬다면 그래도 이거를 좀 잘 보내줘야 되는 게 나의 또 의무일 수도 있는데 우는 내가 약간의 슬픔이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이별을 내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1차원적으로 계속 우는 게 나에 대한 슬픔은 이걸 감싸나 이걸로? 갑자기 눈물이 딱 없어지고 약간 오히려 좀 이성적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울다가 이걸 놓치잖아요. 내 슬픔에. 그냥 몇 분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냥 기억하려고. 혼자 있는 게 편했는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여기 나와서 형 만나고 애들하고 좀 이렇게 막 수다 떨고 하는 리프레시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예전에는 이런 걸 말을 안 해요. 그렇지. 쿵쿵 싸매고 혼자 막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버리는 거 맞아요. 얘기를 하고 털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훨씬 낫겠고 싶죠.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사실 그 답을 저도 모르고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느낌으로 요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한데 집에 널브러져 있는 제 스스로가 정말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인데 한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집에 가만히 처박혀서 지내다가 제가 뭔가 계속 손발이 묶여있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잡혀있는 느낌? 늘 제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느꼈던 거는 그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 힘으로 이렇게 자꾸 나와야죠.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 유일하게 몸만큼 정직한 게 없잖아요. 다른 거는 아무리 제가 애를 쓰고 밟아서 쳐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 좋고 청소가 좋고 그런 거죠. 말한 대로 그런 성취감도 좀 생기고. 배우 이보영 씨가 31세, 32세 때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31살, 32살의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시작했어요. 저만 남아 혼자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싶었던 시기가 지나고 제 자신에게 집중하니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30살에 결혼했다면 남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결심할 때는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스스로를 기대지 않을 때 결혼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하니 상대방의 입장을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30대 초반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나는 데뷔하고 나서 고민이 더 많았어. 데뷔하고 나서 이게
정정한 위치에 있을 때가 더 힘들었었어요. 아예 신인 못 모를 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막상 일을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데 잘 안 풀리고 어중간 생각이 이렇게 있을 때가 제일 사실 스트레스.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디 가면은 TV 나오시는데 막 이런 게 제일 짜증나. 아예 모르는 게 나 그냥 스와이프 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딴 직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 나는 내가 되게 우습게 봤지. 시청자,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 돈을 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이선균 배우에게 연기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전에는 연기란 저한테 계속 주어지는 게 숙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계획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습이나 복습은 잘 안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숙제는 좀 잘하고 싶다는 그 욕심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숙제만 잘해도 뭔가 풍성해지고 커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 삶에 어떤 동력을, 어떤 양식을 주어지는 게 연기였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점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일기 같아요. 그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오늘 이번에 상 받은 게 어느 일기장에 그냥 겹겹이 쌓인 것들을 보고 지금까지 한 게 나쁘지 않다. 그래도 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주는 상이라면 또 다른 얘기를 좀 잘 써 나가고 싶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이 많이 작용해요. 저도 운이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운 전에 칼을 연락이 갈고 있어야 되고 그러고 운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운이라는 게 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고 좀 미련하게 지치지 말고 소같이 묵묵하게 칼 열심히 갈고 언제든 한번 나한테 와라. 내가 한번 단칼에 한번 먹어 보여주겠다. 지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조급해지고 그러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행복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스텝이나 감독이나 배우들이 내가 생각한 것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구나. 야, 연극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연극은 막 모여서 한 달, 두 달씩 연습하면서 막 보여주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보완도 하고 해가는데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은 그냥 가면 뭐 편하진 않지만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고 감독이 디렉팅이나 이런 걸로서 보완이 되고 카메라를 통해서 보완이 되고 조명을 통해서 보완이 되고 그렇구나. 사람들이 내가 빛나기 위해서 모인다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근데 느낄 수 있는 최고치의 불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끝없이 불안하겠죠. 저도 어떤 예능 혹은 어떤 앨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따지면서 고민만 했다면 아마 한 발짝도 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그 불안함을 조금 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령 예능이 조금 실패하고 드라마가 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있고 불안하다면 일단 한 번쯤은 움직여보는 과감함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강호동 선배님 잘 아시죠? 강호동 선배님께 처음으로 고민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강호동 선배님 그러시더라고요. 막 웃으시면서 네가 지금 이 불안과 고민으로 나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때는 내가 열심히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연성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욕심하고 성취욕만 있었지 유연성은 없었는데 30대 이후로서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나이에서 오는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배우라는 직업이 이렇게 오래 갈수록 좋다는 게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결혼을 하게 돼도 다시 돌아오더라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면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내 뿌리를 깊게 만들도록 열심히 해야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던 원동력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누구나 있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도끼에다 밀어넣느냐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밀어넣느냐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을 증오해서 본인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본인을 재련하는 데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과정은 남들과 다 똑같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이 두려움을 희열로서 전환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능통하게 잘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고등 래퍼 3라는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나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랩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또 내가 생각했던 라운드보다 더 높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 제 두려움이 안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두려움을 저는 그냥 도끼, 자극제로서 전환을 시켜서 부스터제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나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하면서 안으로 긁는 것보다 저는 이걸 좀 무섭긴 한데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전환을 시켜서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관상에 이제 무대 인사를 갔는데 노학생 소녀였는데 저보고 빗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는 진짜 맞아. 그 행사장 날 집에 차에서 김밥을 먹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잘생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정재 씨 김 묻었어요? 저를 재밌게 해주시려고 하는 응원이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그 어떤 중요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저 행사장에서 행사하고 있을 때 추운 데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이 영화 너무 잘 봤어요라는 어떤 그 작은 한마디, 그때의 그 감정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강아지랑 하늘 날아가는 우리 강아지. 내가 독립을 하고 2005년에 너를 처음 만났는데 단풍아, 삽살개 단풍 3월 15일 날 비밀의 숲을 촬영하고 있었을 때 아빠가 촬영하는데 방해되지 말라고 조용히 갔더니 왜 이러지? 더 잘해줄걸.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너한테 못해준 거를 지금 공자한테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 갔을 때 반려견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꼬리 흔들면서 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 꼭 다시 만나서 뛰어놀자. 진짜 사람 한 번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 적이 있나? 아니면 나 자신조차도 내가 진짜 사랑한 적이 있나? 그럼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사랑하는 거. 내 필요에 의해서 뭐 이런 거 말고 모두를 진짜 사랑하는 거. 너무 무겁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30대 때는 일을 조금 줄이고 개인 생활로 이제 일과 개인 생활의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밸런스를 맞추면서 잘 지내오니까 제가 좀 지금은 또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더 재미있는 일, 안 해봤던 일, 새로운 일 이런 거를 한국이 아니고 더 넓은 세계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이렇게 혼자서 잘 지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항상 익숙한 팀을 벗어나서도 진짜 여행 가방 하나 딱 들고 저기서 어딘가에서 촬영하러 오세요 하면 다 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40대 그리고 또 50대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좀 기대돼요. 아니 저 미생도 수많은 그 현실 속 장그래들을 울린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글귀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뭐예요? 게 있는 게 살아내고 싶으면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지 너의 역치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가 한 방송에서 가슴 깊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가난으로 인해 배고픔을 자주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먹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답니다. 20살의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그 이후가 오히려 힘든 시기였어요. 성공적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이 부족했죠. 돈이 없어서라면 하나로 사흘을 버티기도 했고 노래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병도 앓았어요. 영양실조와 빈혈이 지속되었죠. 그래서 트로트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방 기계를 구입해 모든 트로트 노래를 연습했어요. 가요 무대에 섭외될 때마다 준비된 기분이 들었죠. 사회생활 5년차에 그만큼 외로움을 느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후배들과 함께하며 외로움을 극복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해요. 본의 아니게 1년 반을 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쉬는 동안에 제 스스로에게 가장 가지기 힘들었던 단어가 바로 Already Awesome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 너무 예뻐, 넌 최고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른 누군가 정해주는 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뭘 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 doing이 아닌 being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귀한 삶인데 왜 나는 내 삶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 내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우리는 뭘 해야만, 또 누군가가 그거를 인정해주고 평가해줘야만 already awesome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참 빛나는 사람인데, 나는 참 귀한 사람인데. 개그우먼 정선희 씨는 남편의 비극적인 사업 실패 이후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무려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죠.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경실 씨를 비롯한 개그맨 동료들이 정선희 씨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3억 5천만 원을 모금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에는 박미선, 김재도, 신동엽, 김용만, 정준하, 김지선, 유재석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경실 씨의 남편 또한 남은 1억 5천만 원을 해결하는 데 멈추었습니다. 정선희 씨는 이 모든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일이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우정과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정선희 씨는 여전히 도와준 동료들에게 갚을 돈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배우를 했잖아요. 어느 순간 배우고 인정을 받는다는 분위기가 나고 선택권이 많아지면은 그 내가 입고 싶은 옷과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잘 어울리는 옷은 주변이 평가해줘요. 근데 입고 싶은 옷은 주변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입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역할 선택에 있어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많이 입는 편이었어요. 잘 어울리는, 배우한테 잘 어울리는 역할을 계속해서 입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매 작품 할 때마다 계속 그런 어떤 고비가 오고 좌절이 오고 또 그거를 이렇게 극복해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또 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지 않나. 그냥 못해도 그냥 계속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10년 전 인터뷰에서 10년 뒤 어떤 배우가 됐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배우를 그때까지 하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다행히 하고 있네요. 다행히. 예, 다행히 하고 있는데 더 나아진 거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 그렇다면 10년 후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도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배우였던 사람이 아니라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 두 번째 뭐 더 나아진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왜 친할까? 그런 이유 필요가 없는 걸로 나는 그냥 결국 친하다고 해서 반드시 뭐 끝까지 친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절 인연도 있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잠시 연락이 끊길 때도 있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연락이 끊겼다고 해도 그 사람이 떠나갔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거 아닐까? 뭐 이거보다는 그냥 그때나 만나면 그냥 나다운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신뢰가 있을 때 점점 예를 들면 내가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찾게 되고 만나고 싶어. 그래서 완전히 이모는 진짜 간단하다. 그래서 안 하는. 배우 조정석 씨가 한 방송에서 병역 면제와 관련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 병역 면제에 대해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당시 군대에 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머니를 돌봐야 했죠. 생계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신청했고 그 정도로 저희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군대를 가지 못한 아픔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뮤지컬 공부를 해 결국 서울예대 연극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무엇이든 열심히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왕이면 형도 다 배운 거야, 형들한테.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나 너의 생각,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글자들이 너를 만들어.
예를 들면 지금도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미 단어 자체가 문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하잖아. 일부러 미약 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나에게 문제가 있나라기보다 이왕이면 오늘 오디션을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나를 분석할 때 뭐가 문제지? 라는 문제라는 어떤 프라블럼이라는 생각보다는 자 저분들이 원하는 해석과 나의 해석이 어떻게 달랐을까? 아, 이런 좀 생각의 차이가 있었구나.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구나.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어거지로 해야 돼. 심플하게. 심플 이즈 베스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면 제일 편한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살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비교 대상이 막 나야. 그때보단 나아졌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큰 목표를 보기보다 그래도 이게 발전을 하는 것도 되게 큰 의미니까 그런 거에 되게 좀 만족을 할 줄 알아야지 더 크게 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글로벌 스타 지수이신데 자기 자신이 언제 가장 자랑스러우신지. 자랑스러운? 저는 지수가 진짜 자랑스럽고요. 여기 딱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되게 되게 뿌듯해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잘 했나 보다 이런.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제 막 너가 이렇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같이 좋아해주고 하면은 그땐 되게 뿌듯한 거.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이 드는 느낌이 들 때. 자기가 깊게 가지고 수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럴 때는 과감하게 없애버려.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 마음이 들고 없애버려. 왜냐면 실수하게 되고 굳이 그렇게 내가 정리하지 않을 이유도 내가 앞서서 정리하게 돼. 그것도 안 좋게. 내가 하고 싶은 그렇지. 그럴 바에는 이런 거지. 맞아.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괜찮은 건 없어. 왜냐면 괜찮아. 이건 넌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맞아. 많이 그렇게 괜찮으면 괜찮은 거 할 뿐이지. 좋지 않으면 나쁜 거야. 그게 뭐 괜찮은 거 없어. 저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요즘 세상이 미쳐 돌아가서 배우들이 다 식스팩이 있어야 되는 거로 인식이 되고, 근데 배 나온 배우도 있는 거예요. 그 몸매 가꾸기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정서가 릴렉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신체 훈련을 아무리 해봤자 무대에 올라가면 통나무가 되는 친구들이 많아. 무대 위에서는 진짜 날아다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도 맛보라고. 내가 맛없게 끓여놓고 먹으라고 하는 건 거의 자기잖아. 내가 미쳐서 진짜 맛있게 먹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갖다 줬는데 별로 맛없어요. 그건 소비자의 몫이죠. 별로 맛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속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건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이 작업을 어떻게 해? 정말 솔직하게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거는 분명히 일이죠. 예, 이거는 당연히 일이고, 여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일이 하는 일이면 이 정도? 70%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30%는 내가 해야 될 일. 30%가 되게 책임감이 있죠. 성경적 압박이라도. 있죠. 예. 이게 사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그냥 즐기고 싶지만 그만큼 커리어가 쌓이고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나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고 그거에 어울리는 그 보상을 받는 만큼 내가 또 그걸 또 일을 해야 돼. 인기라는 게 뭘까?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인기라는 건 곧 젊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제 젊음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 건 알겠는데 늘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걸 넘어서고 지금의 약간의 평온함 그걸 다 이제 젊음을 이렇게 겪어내고 그 후에 그것도 참 좋구나. 그게 인기가 나쁘다 젊음이다 이건 하지만 그건 앞으로도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또 다른 무엇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 먹는 걸 기다리는 직업이 저처럼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마르면 안 돼. 부디 건강을 지키시옵소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내면도 내면이지만 외관에 비추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빼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정상 체중을 유지했을 거예요. 절대 위의 관점이 마르고도 트레너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나한테 딱 맞으면 좋겠지. 근데 그래도
그걸 자기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제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마르다고 다 예쁜 게 아니야. 건강해야 예쁘지. 왜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매 순간 선택이다. 맞아. 글을 많이 읽으면 선택을 잘하게 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해요. 그거 분명히. 그렇다면 영혼 하나 몇 개 더 아는 게 뭐가 좋을까? 깊게 하고 좋은 선택을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필요하더라고. 알아보니까. 예전에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좀 누군가가 악플을 달고 해도 네가 악플을 달았지만 반하게 내가 해줄게. 뭔가 이런 되게 진짜 셌어요 그런 거.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았었는데 이 곡을 듣고 이제 나 원래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흔들리는구나. 되게 내 자신을 좀 다지게 되고. 근데 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시너지를 주더라고요. 아니 뭔가 다시 더 단단해진 것 같고 그냥 지금 제가 좀 힘들게 처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뮤비에서도 너무 그냥 유쾌하게 사랑스럽게 풀고 싶고 그렇다고 막 제가 사람들이 보내온 질타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해야 돼. 물론 운이 따라야지. 근데 그 운도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냥 전망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봐라. 감이 떨어지면서 먹고 싶으면 따서 먹어야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근사한 일이.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자기 스스로한테 딱 물어보면 정말 해답이 나와요. 내가 뭘 하고 싶지? 하고 나서 겪어봐요. 100m가 됐든 1000m가 됐든 어떻게든 올라가봐요. 막상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썩 좋은 감도 아니네? 그리고 다른 감나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게 뭐하고 생겼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탑백 1위 하고 위로 올라갈 때 더 있나?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을 주게끔 만족이 되는 정도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그 마음. 선수들은 뭐 훨씬 많잖아요. 당첨이 있었을 때도 항상 있었잖아요. 의미가 있었죠. 위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게 지금 쉽지가 않아. 제 이중상식을 비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온전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 나한테 먼저 물어봐 준 사람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가수가 연예인이가 아닌 너는 어때? 우리는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사는데 너는 어때? 이런 것들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를 바랬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들의 발전. 너는 멤버도 있고, 나도 있고, 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너 괜찮게 살지 않았어 이런 얘기야. 배우 김태리가 한 방송에서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의 조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 거예요. 학교 시절과 달리 성인이 되면서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때로는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길 수 있죠. 대부분 솔직한 대화를 추천하시는데 저는 잠시 시간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삶에 집중하면서 잠시 거리를 두고 나중에 만나 추억을 나누고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이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를 쉽게 끊기보다는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물론 심각한 신뢰 문제나 배신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왠지 성격 차이나 감정적 충돌 때문이라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